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가 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것은 한 보안업체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보기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내 문자에 있는 주소를 누르면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신상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을 노려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여기에 신상 정보를 입력을 하면 결국 그 정보는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스미싱이라고 네. 하는데 참 머리를 이런 데다 쓰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스미싱하는 분들 정말 등짝 스매싱 때리고 싶네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문자 받으신다면 절대로 개인정보 함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긴급재난금 조회 사이트 직접 찾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새겨듣고 조심해야 할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나만의 baby boo 사는 건 polite 너는 막을 수 없어 웃는 반인 클라이 Number 1, 2, 3, go 사는 끝까지 너의 가는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꼴을 시키니 너 원하는 것까지 너 했더니 말하다 Now you left with nada 이제 내가 다가오는 것만 봐봐 Say goodbye to my baby while we pass you by 네가 그럴 거린 걸 알아 아직 냉정히 난 떠났었잖아 너 때문에 헤매던 그를 위로했던 건 바로 나야 생각해봐 그 영광을 내게 상처받은 뒤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Come on 이제서야 너의 눈을 벗어나 나는 내게 마음을 열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 마 그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넌 그를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할래 Easy as nights but bad the book pets they ready for the test they always got my back our strength I always ride by my side cause we're honest and rhyme through millennium time 친구의 친구 사랑하게 된 나는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어 혼자 나만을 원망하나 다시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Yeah, you know who we be Baby T and the T's and 99 prime time to shine Baby hit me one more time 네가 그럴 거린 걸 알아 아직 냉정히 난 떠났었잖아 너 때문에 헤매던 그를 위로했던 건 바로 나야 이제 와서 어떻게 넌 내 나를 보고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타샤니의 경고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경고. 네. 진짜 이 스미싱 문자 보내시는 분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진짜. 네. 보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보내시는 진짜 진짜 모두가 힘든 이때 네. 좀 힘내라고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냥 좋게 삽시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머리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순발력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나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있죠. 각 카드사에서. 하셨어요? 네. 저희는 제가 하지 않아서요. 네. 일단 날짜가 어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브제로 진행되잖아요. 네.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인데 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그 오브제와 상관없이 할 수 그렇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네. 다음 주에나 지금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들 일단 아직도 근데 잘 모르겠다. 이게 뭐 각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것들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좀 헷갈리기도 한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안내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보니까 주소가 www.긴급재난지원금.kr 이렇게 뜹니다. 네. 다만 이게 모바일에선 조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PC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 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오브제처럼 이번 주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로 요일이 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3, 8로 끝나시는 분들이 신청이 그렇죠. 가능한 거고요. 지금 보니까 각 카드사마다 계속해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일단 세대주 본인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청 카드사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네.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신청이 완료가 되면 다른 카드사로 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한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예. 일단 이게 세대주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들 이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신청을 거쳐서 세대주와 분리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용이 그렇죠.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보니까 월요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드사 포인트 적립 같은 것도 되느냐 뭐 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전월 실적 적용, 뭐 네. 청구 할인 이런 것들 모든 혜택을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일단 보니까 오늘 기사 뜬 거 보니까요. 네.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이 편의점을 가서 이용을 해봤더니 쓰면서 이걸 항상 매번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이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물었더니 네.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선순위로 이게 먼저 차감이 된대요. 네, 카드 네. 사용하듯이 그냥 쓰시면 네. 먼저 차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은 좀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고 어디서는 그렇죠. 사용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용 불가능한 곳만 조금 알고 계시면 네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네.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대형 전자판매점 있죠. 네. 뭐 하이땡땡이라든가 전자땡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되고요. 당연히 유흥업종이나 뭐 위생업종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골프 네. 연습장 이런 데도 안 되고 네. 사행업종은 뭐 당연히 예, 안 됩니다. 그리고 뭐 4대 보험을 낸다든가 면세점을 이용한다든가 뭐 교통비나 통신료를 낸다든가 네.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이 확인 문자가 카드사에서 온대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오지 않았다 하면 혹시라도 카드사 전화가 좀 차단시켜 놓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차단이 돼 있지 않는지 요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카드사에서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참 웃었던 게 네. KTX 같은 경우에는 그 코레일이 네. 대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은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본사 소재지 주민만 사용이 그러니까요. 가능하도록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 국민이 KTX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배달 어플 요즘 많이 이용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앱으로 직접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을 오신 분에게 네. 대면 결제는 또 가능하다고. 이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휴대폰 단말기 구입을 할 때 포인트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금 지불은 안 되지만 되는데. 네, 휴대전화를 구매하실 때, 네. 구입하실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그 기부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의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일일이 다 안 안 보죠.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동의 체크를 하다 보면 필수 요건이라서 동의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네. 밑에 기부도 나도 모르게 그냥 체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네,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팝업창으로 다시 띄워서 오늘 안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좀 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물론 뭐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나는 기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네. 본의 아니게 나의 그렇죠.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그렇게 기부에 동참하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3159번님께서 관련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네, 정겹디, 영환디, 오케이. 전 73년생 오늘 아침 일찍 신청했습니다. 네. 기부 체크 조심하라는 집사람의 당부가 있어서 신중히 신청을 했네요. 예, 오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2234번님께서 역시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후 KNN입니다는 여러분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노래 나가고 있는 사이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세요. 아유, 감사하죠. 네. 특히 일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코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상하게 저는 좀 많이 졸려요. 근데 그래요? 네. 요즘 요 시간대 졸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네네. 예, 졸립다, 뭐 심심하다, 네. 뭐 따분하다 이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예, 네. 저희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수요일이 일주일 중에서 좀 지치기 쉬운 요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OK 가족과 함께하다 보면 저희는 또 힘이 샘솟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로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4963번님 오늘도 변함없이 출첵합니다. 저는 마스크 착용하고 지금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OK와 함께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산책하시는 길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네.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공간인데 여기가 어디죠? 네, 어디신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9422번님께서 네. 긴급재난지원금 이 충전됐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기부를 했고요. 충전과 기부 금액의 변경 그리고 취소는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회원님의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대상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재난지원금 들어왔다는 안내 문자 받았네요. 신청하셨군요. 네. 예, 뭐 또 자세히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네. 일단 신청하신 분들 지금 재난지원금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이걸 좀 활용을 하실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9422번님도 지금 네. 고민하고 있다고 뭘 할까. 네. 일단은 동네 시장으로 가신답니다. 단감시장 기다려주세요 하셨는데. 예. 네. 일단 꼭 필요한데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런 재난 그 지원금이 이왕이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좀 돌아가서 네네. 함께 조금 상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진짜.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네. 이유죠. 네. 3231번님께서 정수형 아나운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정수영입니다. 네. 예. 정수영 아나운서, 김인정 아나운서 두 분이 같은 7, 8년생 말띠신가요? 저는 90년 말띠랍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있어도 같은 말띠라서 아주 많이 반갑네예 하셨는데 네네네. 몇 년생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냥 말띠인 거. 네. 저희가 동갑이라는 거. 예. 네, 그냥 눈치껏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한 글자는 틀렸지만 네. 제 이름을 뭐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하죠. 네. 예. 7732번님, 수영 아나운서님, 민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고 수영 씨는 아나운서예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에 우연히 전화 통화 연결돼서 통화했던 서울 청취자입니다. 네네. 정승찬님이시군요. 네네네. 예. 가끔씩 들으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자주 찾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와 상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자주 이렇게 뵈니까 저희도 반갑습니다. 아니 네. 서울에서 직접 이렇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니까요. 네. 정말 더 큰 힘이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더 열심히 해야 네.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케이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년 직화 로스팅이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에 찹, 입엔 찹찹, 현풍 닭 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푸짐한 선물 받으실 분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죠. 앞서 그 사진 대전 유등천이라는 곳이었다고 하셨네요. 대전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플라이. 힘들죠 오늘도 잔인한 세상은 너를 비우고 거울 앞에서도 기죽고 또 홀로 술잔을 비우고 Don't know where to go 나는 모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땐 손을 모아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눈을 뜨면 맞는 아침 똑같은 방해뿐인 삶의 나침반 만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쉴새 없이 신세 타령만 아련한 예 꿈을 줬던 가련한 두 발로 화려한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You can fly Fly, fly, get 'em on fly 아무래도 gotta go Go, Fly, fly, get 'em on fly Fly 그대가 가진 것은 없어도 You can fly 사랑이 차갑게 널 버려도 You can fly 아픈 가슴에 숨이 멎어도 You can fly Got to fly sky high 눈을 뜨고 바라봐도 빛은 없고 꿈을 꾸며 살아가도 길을 멀고 내 뜻대로 가도 숨을 몰아쉬고 진실을 말해도 돌아섰죠 아직도 찾는 것을 못 찾았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나도 가면 빠져도 never die 날개를 펴고 Let's go Everybody fly 네가 뭐래도 Say 꿈을 꾸기 못해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Fly, fly, get 'em on fly 아무래도 gotta go Fly, fly, get 'em on fly 괜한 한숨에 지워지는 단 한 번의 꿈면 만 번의 시도 위에 갈라서는 문 눈을 뜨며 살아감해 보여 희망의 향기가 모두 털어 날려버려 피관의 먼지다 역시 나도 때로 괜한 겁이 나 천천히 가 왜 꿈을 쉽게 버리나 때로 낮게 나는 새도 멀리 봐 어두운 밤일수록 밝으면 더 빛나 Fly, fly, get 'em on fly Fly, fly, get 'em on fly 네,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7456번님께서 네.
다음 주부터 주민센터 가야 하는데 꼭 본인이 사는 주민센터와 세대주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죠. 네. 일단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세대주가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세대주의 그 위임장을 들고 가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완료가 되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은 지침하셔야 되고요. 지참하셔야 그렇죠. 되고 대리로 가시면 위임장 꼭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증, 네. 여권, 그렇죠. 운전면허증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 어르신들은 이 온라인 신청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일단 가서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이 주민센터에 길을 길게 이렇게 늘어선 모습들을 볼 수가 네네. 있는데 보니까 이 오래 기다리면 좀 지치잖아요. 네네. 덥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직원분들과 조금 실랑이하는 모습들 좀 맞아요. 봤거든요. 네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조금 다 같이 좀 잘 이겨보자 하는 의미니까 네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뭐 고생한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2부에서는 앵수다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퀴즈 나가니까 또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이면 좀 많이들 지친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수영 씨도 네. 오늘 좀 지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500번님께서 네. 저는 소띠라서 밥 많이 묵어요 하셨는데 사실 밥심이죠. 네네. 네,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점심 뭐 저 대충 뭐 일 네. 때문에 네. 좀 늦게 먹었죠. 사실 요즘 좀 지치기 쉬울 때 먹는 것만 잘 먹어도 네, 충분히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소띠뿐만이 아니라 말띠들도 밥 많이 먹습니다. 0500번님. 네. 그렇죠. 많이 네, 먹죠. 많이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 여러분들의 다양한 오후 어떤 오후를 보내고 계시는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2부에서는 특히나 또 퀴즈 나가기 때문에 퀴즈 정답자에게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 앞서 0500번님께서 네. 푸짐한 선물 많이 주세요 했는데 네. 제가 아까 잠시 선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이거 저희 거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거예요. 네. 저희는 잠시 보관만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868번님께서 오늘 수요일 아들이랑 저녁하는 날입니다. 아들은 국과 반찬 담당이고요. 저는 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일을 정해놓고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시나 봐요.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네. 이날만큼은 네네. 좀 그 저녁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네. 요일 정해놓고 식사 당번 돌아가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해주는 밥. 오, 네. 아직은 아직은 아들이 예, 너무 어려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진 않는데 네. 생각만 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뭔지도 궁금하네요. 5868번님. 네. 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고마운 물에게 이제는 우리가 약속할 차례입니다. 아끼고 지키고 가꾸어 가겠다고 우리가 만드는 오늘이 물의 내일이 됩니다. 부산이 꿈꾸는 물 순수 365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네, 저는 한때 시사 프로그램 좀 진행해본 여자고요. 네, 뉴스 많이 했습니다. 정수영입니다. 네. 오늘도 현직 앵커와 함께 오늘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다롬 아나운서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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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하 OK 앵수 김다롬입니다. 오늘은 신입 뺐네요. 네, 신입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눈치껏 빼봤습니다. 어제 김다름 아나운서 생일이었잖아요. 나가고 나서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축하 메시지 주셔서 제가 정말요? 대신 읽어드렸었는데 못 들으셨죠? 이게 꼭 또 이렇게 기가 시간이랑 맞물려서 네네. 뭐였어요? 저는 어제 점심에는 여튼 저희 동기 아나운서죠 수진 아나운서랑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그 집에 있을까 하다가 네, 저의 보니까 그 SNS 보니까 또 생일 파티 했던데요. 절친들이 나오라 네. 그래가지고 음. 그냥 조촐하게 파티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나이죠. 이 나이가. 네. 사실 좀 집순이인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요? 또 이게 또 집순이 중에서도 약간 좀 인싸 같은 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제가. 저도 몰랐던 저를 방송하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축하받을 날이니까요. 축하받기 좋은 날이니까 어제 네. 하루만큼은 그래도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죠. 그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좋은 기운을 담아서 오늘 이제 뉴스 전해 주셔야죠. 네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커밍아웃한 방송인 홍석천 씨가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홍석천 씨는 물론 아우팅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또 사회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다행히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은 그동안의 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홍석천 씨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요. 네. 전에 그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대해서 이 SNS로 쓴소리를 좀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정작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라는 여론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소수자와 또 관련이 네네.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는데 네. 어찌됐든 가뜩이나 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니까요. 네. 글쎄요. 이왕이면 뭐 비공개 검사라고 하니까 네네. 믿고 네. 검사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뭐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보면 지금 클럽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좀 꺼려지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20대다 보니까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아. 이런 분들도 아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분들 사실 나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님에게 지금 전염이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요 사태 때문에 보니까요. 주식시장도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네. 예. 사실 그 등교 계약도 또다시 밀리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졌고 네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에도 2차 감염자 나온 상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좀 가슴 따뜻한 뉴스인데요. 네. 멕시코에서 비닐을 뒤집어 쓴 어린 딸들이 간호사 엄마를 찾아가서 포옹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저도 있습니다. 이거 봤습니다. 네. 이 영상에는 한 여성 간호사가 병원 밖으로 나오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닐을 뒤집어 쓴 아이들이 엄마를 맞이하는 내용인데요. 네. 마스크와 장갑까지 중무장한 아이들은 비닐 옷을 입은 채로 엄마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또 들고 있던 장미를 건넸고요. 또 큰 딸은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종이도 펼쳐 보였다고 하네요. 얼마나
사실 요즘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지칠까 이런 걱정도 맞습니다. 되는데 이런 소식 들으니까 좀 가슴 한켠이 좀 찡해 오네요. 네.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딸들 입장에서는 네. 아직 뭐 어리겠지만 우리 엄마 참 대단한 사람이다.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 그렇죠.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요즘 덕분에 챌린지도 유행하고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계속 네. 일하시는 분들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들에게만 우리가 자꾸 힘을 내달라고 부탁하기가 참 죄송해요.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말과 가슴으로 좀 그 감사의 표시를 하고. 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날씨 더워지면서 지금 또 마스크 멀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생활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500번님께서 으싸 아싸 막내 잉스 다롬양 화팅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뉴스에는 퀴즈가 숨어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 핀 이 꽃이 오는 15일에 절정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꽃은 5월 초에 해발 1,500m인 영실 병풍바위 일대를 시작으로 서서히 개화한다고 합니다. 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이 꽃이 오는 15일을 전후해서 해발 1,700m인 윗세오름 일대 선작지 산상에 만개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 꽃은 보통 4월 초에 잎보다 가지 끝이 진하거나 연한 분홍색으로 피면서 봄에 피는 꽃으로 유명한 이 꽃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 나갑니다. 네, 보기 먼저 드릴게요. 1번 진달래, 2번 개나리. 일단 연한 분홍색에서 정답 바로 그러네요. 아시겠죠? 네. 하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굳이 힌트를 써오셨으니까 힌트 하나 주시죠. 네. 네, 저는 그 김소월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난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준비를 네. 하고 있었네요. 저는 마야가 생각났어요. 저도 마야 그렇죠. 노래 생각났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죠? 샵 1057번으로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노래 한 곡 보내드릴 텐데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요즘 정말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분들 그리고 뭐 관련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인의 오르막길 선곡해봤습니다. 네,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네,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퀴즈 네.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진달래였습니다. 네. 0062번님께서 진달래로 화전 만들면 진짜 오. 예쁘죠 하셨는데. 네. 화전이 그러니까 부침개 네네. 같은 거? 일단 네네. 눈으로 먹죠. 그 위에 꽃을 꽃으로 만든 올려서. 전. 네. 근데 진달래를 먹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오. 어머, 안 드셔보셨구나. 네. 아 꽃을 어떻게 먹어요? 저는 꺾지도 못하겠어요. 갑자기. 맛있어요. 아. 네. 3159번님 정답은 1번 진달래고요. 앵하 다롬 아나운서님 하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9422번님께서 네. 정답 1번 하시면서 한라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풍경을 그려봅니다. 이쁜 꽃이죠. 네. 가수 진달래가 부르는 아리아리라는 노래도 트롯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아유, 신나는 곡이랍니다. 맞죠. 기회가 네. 되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719번님은요. 진달래 꽃핀 한라산 너무 예쁠 것 같네요. 꽃 네.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꽃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5618번님께서 네. 정답 진달래 하시면서 네. 치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뭐죠 그러면? 앞뒤가? 진달래바 치킨? 치킨 선물 받고 싶으시다는 은영중의 표현? 네.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0500번님께서 이 노래 그 노래인 거죠? 이 가사. 진달래 먹고 물장구치. 예. 그건 동요. 네. 진달래꽃 만나요 다롬냥 하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3477번님도 정답 주셨고 4318번님, 0464번님, 4545번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3부에 발표를 하고요. 네. 자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네, 최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의 머리카락과 물건이 전북 전주에 30대 여성 강도살인이 있었는데 그 피의자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해자 A씨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산에 실종된 여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네. 이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가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켜진 사실을 확인한 이 부산경찰이 지난 8일 전북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여성의 휴대전화는 지난달 12일부터 꺼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주에 온 여성 B씨의 동선이 A씨와 일부 겹치고 있고 또 두 사람이 SNS를 또 주고받은 사실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실종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달 밤에 한 남성과 차 안에서 다투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네. 또 CCTV 영상 등을 단서로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대 한번 읽었었는데 네. 그때 이 사건의 용의자가 유치장에서 또 자해 안에 소동도 벌어지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부산의 어떤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하루빨리 좀 이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되겠고 용의자는 네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다롬 아나운서가 준비해온 다음 뉴스는 뭘까요? 네, 다음에도 이제 퀴즈이기 때문에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피츠버그대 페이스 루이스터 박사팀은요,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 해보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천식 환자 중에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증세가 더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네. 평소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함을 포함해서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 상태가 나빴고 또 헬스장도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전문의인 이 박사님은 이것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천식에 도움이 되고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말에 이것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전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밥이 보약인데 거기에 밥은 저도 없는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네. 네. 보기 주시죠. 네, 1번 식이요법, 2번 숙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답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은 네. 1분 맞습니까? 네, 오늘도? 1분 갑니다. 1분. 네, 네. 네. 자, 김다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못다한 뉴스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명하게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앞으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여성 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고시안을 13일에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면서 확인 결과 구리시 수댁 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 그만. 이름 번호가 네. 오늘따라 네. 힘드네요. 네. 오늘만 힘든 건 아니죠. 근데 사실 김다롬 아나운서가 제일 긴장하는 이 시간 저희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아니 근데 휴식을 네. 취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글쎄요 이제 같은 마음이라서 그런지 네. 좀 손에 땀이 나요. 네네. 그럼 오늘은 제가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봤어요. 아 읽었어요. 네. 네.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네. 뉴스 잘하는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수다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내일 또 만나도록 하지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서 두 번째 퀴즈까지 나갔죠. 네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또 정답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3166번님께서 네.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것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교대 방법이 근무하시고 없을까요? 이러면 굉장히 힘드시죠. 3교대 네. 하시잖아요, 이분들도. 예. 저희 2부 마무리하고 3부에 와가지고 네. 좀 요거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보내드리고 저희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떠는 수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2부에서 저희 퀴즈 두 문제 나갔는데 1번은 진달래, 진달래. 정답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퀴즈는 정답이 숙면. 네, 2번 숙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1번 식이요법 오답 올리신 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께서 2번 숙면 정확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앞서 3166번님께서 네.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잘 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햇빛에 노출되는 게 좀 좋다고 해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멜라토닌 성분이 좀 생성이 되면서 숙면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좀 일부러라도 네.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밖에서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네. 햇빛도 좀 쬐시고 그럼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햇빛의 중요성 알려드렸습니다. 뭐 네. 또 김이 생겨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네, 네, 네. 밖에 나가시면 되죠. 3159번님, 저희가 앞서 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했더니 저도 밥이 보약인 줄 알았는데 밥은 탄수화물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잡곡밥 네. 드셔요. 밥 먹으면 잡곡밥. 살찌죠. 네. 네. 9304번님도 2번 숙면입니다 하고 정답 주셨고 0655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3477번님도 정답 주셨고 많은 분들 네. 네. 4545번님은 2번 숙면 잠이 보약이죠. 예뻐지는 건 덤입니다 하셨는데 확실히 잠을 좀 푹 잘 자고 나면 네. 그 다음날 특히 여성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화장이 잘 먹어요. 맞아요. 네. 피부에는 네. 숙면이 참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숙면을 취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네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고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무슨 소리가 나면 깨요. 저도 좀 그렇고. 네. 네. 2147번님께서 부럽습니다. 저는 베개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잘 자서 문제입니다. 제일 저는. 부러운 네. 분들이죠. 사실 푹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네. 컨디션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집중력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부럽습니다. 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가 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쾌행하고 네. 그리고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네. 맞아요. 2561번님 임신부터 아기 낳고 숙면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7개월 된 우리 아기. 네. 엄마 언제쯤 숙면하게 해줄 거니 하셨는데 아유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시기네요. 7개월이면. 그렇죠. 네. 네. 반대로, 아직은 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제일 이쁠 때가 잘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자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맞아요. 애들도 민감한 애들이 있어. 네, 네. 예민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진짜 저희가 등에 센서가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안겨 있을 때 너무 잘 자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면 항상 깨서 네, 네. 늘 이렇게 안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네.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2561번님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와닿네. 네. 8972번님. 중년이 되니까 우리 부부 매일 이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야겠네요 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이 문제로 왜 싸우실까요? 한 분은 잘 주무시는데 한 네. 분은 계속 좀 뒤척이시나? 코골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부부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잠버릇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힘든 경우들 있죠. 전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네. 혼자 자버릇 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자니까 네. 이 침대 위에서 꿀렁꿀렁거리잖아요. 네네. 흔들리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뭐 그러는데 저도 이제 예민해서 잘 못 자니까 근데 옆에서 너무 잘 자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저희 퀴즈 정답 주신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네. 1번 퀴즈 진달래 맞히신 4318번님, 숙면의 8972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퀴즈는 내일도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시청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만 신청 가능하고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6월 5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전용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 1688-4596.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야. 자기야 일로 좀 와봐. 왜 그래? 아, 진짜 무슨 이거 일 뭐야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 뭐야? 말하는 건데? 아니 여기 변기 커버 위에 있는 이 위생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 흔적들 이거 뭐냐고 진짜. 그거 자기 진짜.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볼일 보고 샤워기로 물을 쫙 한번 뿌렸지. 잘했지 응. 칭찬 좀 잘했어. 해줘라. 칭찬? 어. 칭찬? 왜? 아니 다 자기를 위해서 뒷정리한 건데 왜? 아니 이렇게 물 한번 실 뿌린 게 무슨 뒷정리가 어차피 내가 또 다시 청소 싹 다시 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앉아서 볼일 좀 보랬잖아. 무슨 소리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건 양보 못 하겠다. 아니 뭘 또 그렇게 양보를 했다고 그거 양보한 것도 아니야. 없으면서 아니 그리고 앉아서 볼일 보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깔끔하고 좋기만 하지. 그거는 남자의 자존심 문제야. 그게 무슨 프라이드, 컨피던스. 이 그게 남생 무슨 자존심이랑 정말. 무슨 상관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자기는 몰라서 그래.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 앞집에 영훈인데도 그렇고 저 뒷집에 유진인데도 그렇고 에? 뭐다 남편들 앉아서 왜 볼일 또 본다는데. 비교를 한대? 아니 그걸 자기는 왜 못하냐고. 도대체 아니. 왜 못하는데. 그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야. 아니 화장실 보는 것까지도 조금 간섭을 받아야 되니? 좀 편하게 좀 하자. 아니 어? 자기가 이렇게 서서 볼일 보면 내가 또 바로바로 맨날 계속 청소를 해야 되잖아. 좀 하면 어때? 안 하면 바로바로 냄새 나고 진짜 그리고 변기 커버는 또 왜 맨날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아니 좀 내리면 어때서? 뭐 더러워? 아니잖아. 자기야, 그거 생각을 좀 해봐. 변기 커버 그냥 가만히 두고 앉아서 볼일 보면 찝찝하게 변기 커버 내리고 올릴 일도 없고 냄새 날 일도 없고 자기랑 나랑 이렇게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 우리? 있지 제발. 자기야. 응. 나 허리 안 좋은 거 알지? 알지. 건강이 안 좋아요. 뭐가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내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앉아서 볼일 보는 게 건강이 더 좋대. 아유 아니야 싫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진짜 오늘 딱 하루만 한번 해보자. 한번 서서 해보고 봐야 된다니까, 한번 나는. 해보고 정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응? 아유, 진짜 아유, 한번 생각만 해도 해보면 딱 싫어. 괜찮을 거야. 아니 그리고 서서 보잖아. 그러면은 이 시원하게 내리꽂는 그 물줄기. 진짜. 여기서 오는 쾌감이 얼마나 대단한데. 야, 정수여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정수여이. 어. 그 뭐시라고 진짜 한번 해보면 될까 해가지고. 진짜 제발 좀. 환장하겠네. 난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그거는. 진짜. 난 서서 싸고 싶어. 진짜 남자가 진짜 쪼잔하게 아니 앉아서 싸는 그냥. 건 말이야. 이 남자의 본능을 죽이는 거라고. 진짜, 이 수컷의 진짜. 본능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야. 됐다 진짜 좀. 나 진짜 못해. 좀. 정말 진짜 환장하겠네. 열받네 진짜. 야, 네 말 말 들으니까 갑자기 갱년기가 오는 것 같다. 에이. 나 열받는다 진짜. 그럼. 남자가 진짜 쪼잔하다 진짜 좀 쪼잔, 해줘 쪼잔? 좀. 자기도 서서 싸 그러면. 서서 싸. 어. 뭐라 해서 깔끔하게 진짜. 정리한다. 됐다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는 뭔 오케이요? 네, 남편이 화장실에서 제발 좀 앉아서 볼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김오키와 그거는 뭐 자존심이 허락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 남자의 두 다리는요 서서 싸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로 갈등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실지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주신 내용과 또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네.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네. 자, 그러면 김장훈의 난 남자다. 어허! 그만 여러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답 나왔네요. 1057번 열려 있습니다.
사과한다.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며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흔들리던 날 잡던 두 손 이제 독한 소주잔만이 날 위로해. 두 눈 꼭 감고 입 맞추던 내 입술에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본다.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젠 goodbye. 좋은 음식 예쁜 옷 볼 때마다 가난한 우리 지난 날 떠올라. 아무것도 못해준 너의 생일 올 때면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내 곁에 없구나.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젠 goodbye. 나 하나만 행복하다는 미련한 여자였던 너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못 견디게 그리워.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제 네, 김장훈의 난 남자다 듣고 왔습니다. 네. 문자가 예. 난리가 났네요. 확실히 우리 청취자들의 성향을 알겠네요. 네. 일단 생리적인 거에는 즉각 반응을 하시네. 1832번님께서 네. 정수영 DJ 예. 그대는 서서 앉아서 아, 이렇게 정말 저도요. 문자 주셨는데요. 진짜 이 부분 가지고 와이프랑 싸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진짜요? 네. 제가 집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네. 남자 2명이 서서 싸니까 좀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는 아이의 위생을 위해서 또 네. 와이프도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앉아서 싼 지가 한 3개월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아들도 그러면? 아니요. 아들은 네. 네. 그래서 아들이 서서 이제 쉬하니까 네. 그거 뒤처리를 제가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런데 저 아직까지도 쉬할 때 이걸 다 내리고 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예.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로는 저는 신랑이랑 다퉈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청소 걱정 많이들 하시네요. 2801번님 네네. 앉아서 싸야죠. 우리 집도 아들까지 둘이나 이렇게 서서 하니까 냄새가 좀. 네, 화장실 청소 절대 안 하면서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하셨는데. 네. 1443번님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억지로 남자의 본능을 변경하면 질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남자는 서서 놓아야 됩니다. 네. 질병까지. 예. 0500번님께서 생식기가 다른데 네. 와 강요하노.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른가 이가. 나는 예. 못한다. 예. 이러시면서 이쁜 자기가 이해해라마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1803번님께서 네. 서서 볼일 보고 변기 청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네. 아니면 앉아서 보세요. 이상하게 남자 소변은 찌릿내가 많이 나요. 네. 그렇습니까? 1328번님도 남자분들 네. 서서 하고 바로바로 변기 주위 청소하시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게 싫다면 앉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0326번님 앉아서 싸는 거 그건 못 싫었고 편하게 변기에 앉아서 싸이소 하셨는데 근데 네. 청소 문제가 좀 걸리긴 해요.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긴 해요. 냄새도 확실히 없고. 네. 네. 근데 사실 처음에 문자가 올 때 남자분 여자분 의견이 좀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159번님께서요. 저는 앉아서 볼일 본 지 20년입니다. 예. 위생상 너무 좋은데 가끔 공용 화장실 변기 뚜껑 올려져 있으면 찝찝합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와서 변기 뚜껑이 올려져 있으면 저희 딸은 변기 청소한 줄 알아요. 네, 변기 뚜껑은 청소할 때만 올립시다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전 남자라서 그런지 네. 오히려 변기 뚜껑이 올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누기도 편하고 만질 필요도 없고 하니까. 요거 때문에도 사실 네. 좀 고민하시는 분들, 다투시는 분들이 있는 게 특히나 가끔 이렇게까지 방송을 너무 네. 저희가 솔직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이렇게 변기 뚜껑 올려져 있는데 모르고 네. 그냥 앉는 경우. 큰일 나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나오는 사람이 항상 올려놔라. 나오는 사람이 항상 내려놔라.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다투시는 분들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더 민감할 수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있죠. 네. 6135번님 유럽에선 남자도 다 앉아서 볼일 보잖아요. 저도 앉아서 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네. 처음 듣는데. 0972번님께서 세균이 많이 튄다고 해요. 근데 세균이 튀어도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 이해했어요. 네. 예. 6945번님 앉아서 본 지 오래된 일인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보고 난 이후로 무릎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저는 하셨는데.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진짜요? 네. 앉아 있으니까 네. 전 척추 질환이 좀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네.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1분이든 2분이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1443번님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남자의 본능을 변경하면 그러니까요. 질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네. 남자는 서서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의견이 좀 많이 나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네. 일단은 아마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불만이 맞아요. 없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합하고 저희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1328번님 이 내용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803번님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서서 싸시고 바로바로 변기 주위를 청소하시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거죠. 그게 네. 싫다면 앉으세요. 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싫다면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앉았습니다. 네. 청소하기 싫어서. 네. 여러분들, 내가 청소하겠다 하시는 분들 서서 마음껏 남자의 본능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면, 네. 앉으시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볼일 보시는 분들 참 좋아요. 네. 저 이런 말 해도 되나? 마지막으로. 뭐요? 근데 서서 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립선이 좋은지 이게 잘 어떻게 좀 괜찮은지 네. 바로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진짜요? 근데 앉아서 쏘게 되면 이게 물줄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네. 좀 애로점이긴 해요. 네. 요거 저희 강디가 네. 강영훈 PD가 다음에 의사 선생님 연결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청소 잘해주는 남편들, 네, 참 좋아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듣겠습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나 봐. 부드러운 미소도 나지막한 목소리도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나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사랑이란 말하기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네. 생활 속에 헷갈리는 법률들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좀 쉽게 좀 풀이하는 코너긴 한데 네. 법적인 해결책을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주거침입죄 관련해가지고 그 청취자분들 질문도 받아왔었고요. 네네. 바로바로 답변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주거침입죄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검찰과 법원에서는 처음에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가 네. 네. 그 다음에 정식재판에서 다투면서 무죄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요 서로 다른 사건이 좀 비슷한 듯한데 또 네. 결론은 다르게 난 사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최말자 할머니의 56년 만에 재심 청구 사건, 네, 네. 그 혀 절단 사건이죠. 그렇죠. 네. 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 두 개의 사건인데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13년 어느 날 20대 A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네. 새벽 4시 30분경 만취해서 이 A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여성 B가 이 A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A는 B 여성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또 혀를 깨물어서 혀 앞부분이 2cm 정도 절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보통 피의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네요. 네, 남성이 피해자고 여성이 가해자. 네. 사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남성이 그걸 피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거죠. 네. 음.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혀를 깨문 것은 일종의 정당방위다 이렇게 음. 보시는지, 아니면 절단이 될 정도로 깨물었다면 이건 상해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 의견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가 이제 문제가 되나요? 일단은 방금 전 이제 문제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유형력, 힘을 행사해서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해가 또 심한 경우 있잖아요. 네. 손상의 정도가 심해서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또 불구 또는 난치 이런 질병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258조에서 중상해라고 해서 그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상해죄 같은 경우에 법정형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고, 네. 중상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참고로 이 중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네. 이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그 더 과한 행동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혀를 깨물고 혀가 이제 절단됐단 말이죠. 네. 예. 과연 이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되느냐, 네. 아니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남성 여성의 문제를 떠나서 네. 어쨌든 내가 싫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방어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거 정당 방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술을 마셨다는 점. 네.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특수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혀를 깨물어서 혀가 절단된다. 여러 가지 남자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좀 밀쳐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좀 네.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네. 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뒤에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 이민주 변호사가 풀어주시겠지만 이런 경우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절단이 될 정도로 혀를 깨물었다는 것은 상해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조합을 해보고 네. 다양한 얘기들 4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게 될 그런 것 것 같네요. 같아요. 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You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3부 짧게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눌 정도였는데 여자친구의 지인인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때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서 혀 앞부분 2cm 정도가 절단이 됐는데 네. 이게 과연 정당방위냐 아니냐 상해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네, 역시 뭐 갑론을박이에요. 네. 네, 뭐 정당방위다, 아니다, 너무 과했다. 네. 둘론 아니네요. 예. 0500번님께서 과잉 정당방위 이건 밀어낼 수 있는데 약간의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2234번님께서 네. 정당방위 아닐까요? 그 상황이면 저도 힘껏 깨물 듯 그리고 그분이 절단하려고 깨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순간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은 술을 마신 상태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좀 제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은 듭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일단 우리가 상해죄 처벌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네. 글쎄요. 일단 뭐 저는 정당방위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9422번 님도 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성별을 떠나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근데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남성이 정당방위 주장 당연히 했습니다. 네. 그 남성의 주장은요.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서 그 가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중상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5296번님이 이거 과잉방위네요. 남자가 하면 과잉방위가 되는 서글픈 현실이지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예. 그 부분도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통상
그 성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방어를 하는 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사실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법적인 판단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과 자 1심에서 중상해가 인정이 되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됐습니다.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억울하죠. 나는 네. 정당방인데 항소했겠네요. 항소했습니다. 네.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네. 또 중상해 인정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네. B의 행위에 대해서 A가 밀쳐내는 방법으로 제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사람의 혀가 네. 어지간히 그렇게 쉽게 절단되는 게 아닌데 그 강한 힘으로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키는 중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네. 그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어. 대신에 항소심에서 그 처벌은 1심보다 감경이 됐습니다. 네. 네, 그 감경 사유가 당시에 술에 취했던 점 그리고 평소에 내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네.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그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데 대해서 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그래서 형이 좀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존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던 것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어찌됐든 유죄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글쎄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오늘 방송 시작하실 때 네. 이게 비슷한 듯하지만 결론이 다르게 난 사건들 갖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그렇다면 첫 번째 네. 사건은 유죄로 네. 판결이 됐고 그러면 또 다른 사건 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네. 1988년 어느 날 주부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골목길에서 두 명의 젊은 남성들이 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A 주부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담벼락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남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을 추행을 한 겁니다. 네. 이제 그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이런 추행을 했고 당시에 이 A 주부가 두 팔을 잡힌 상태에서 키스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어 뜯었거든요. 네네. 네, 이 사건은 소설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사건이고요. 일명 변주부 사건으로 혹시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네.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네. 어릴 때인데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그 주연 배우가 누구였는지까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 뭐 힌트는 드렸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났다고. 네네. 그러면 과연 이 사안에서는 A 일단 주부가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겠죠? 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남자였기 때문에 판결이 이제 뭐 그렇게 난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찌됐든 그 강간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역시 혀를 물어뜯는 것은 뭐 충분히 좀 상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남녀가 좀 피해자 가해자 성별이 바뀐 거 말고는 글쎄요. 일단은 뭐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조금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희가 결론은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정당방위 쪽에 손을 들어 주실지 네, 이것도 한번 문자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것 역시도 뭐 상해가 문제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의 사건은 제가 아까 중상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상해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혀 절단으로 인한 상처가 전치 4주였다고 하는데 네. 아마 네. 그 상처의 정도도 조금 달랐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도 A 주부가 정당방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했겠죠. 네네. 예. 당시 A 주부는요, 자신에게 가해지는 강간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정당방위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되면 이 혀를 절단한 행위 자체는 상해가 됩니다. 네네. 하지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해서 유죄가 되려면요,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자, 환자가 네. 의사를 수술할 때
메스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죠. 네. 의사가 환자 수술할 네, 때 엄청난 손상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런데 이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정당 방위는 아니고 정당 네. 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수술 의사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A 주부 네. 정당방위 이제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됐겠죠. 이번엔 사안에서는. 인정이 됐을까요? 이 사안도 네. 그 재판의 경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1심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있었는데 1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래요? 이때도 역시 상해죄로 처벌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네.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가 되는 사안이 아주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거는 정당방위 아니야? 네, 라고 네, 해도 네.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건 네. 정당방위야. 네. 그러니까요. 어. 네. 앞에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정당방위라고 네, 생각하실 저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그것도 강압적으로 뭔가를 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제 싫다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지. 이건 저는 정당 방위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선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고 역시 네. 또 항소를 했겠네요. 네네. 역시 항소를 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항소심에서 드디어 A 주부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 음.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검사가 음.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아, 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검찰에서는 유죄라는 거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그 A 주부의 정당방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 보면 저는 법이라는 게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결론이 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사건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는 네. 비슷하다 다르다라고 속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같으면서도 다르고, 네. 또 유죄일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네. 피해자인 것 같은데 가해자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네. 상황이. 예. 특히 이번 오늘 얘기는 두 개의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또 그런 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판단이 갈리는 경우.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갈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다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들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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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심 재판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법을 공부한 정수영 아나운서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면요. 저 이 코너 네. 진행 못해요. 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저처럼 진짜 법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법은 항상 약한 사람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이런 판결들 얘기를 듣다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재심을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네, 맞습니다. 부산 법원에 하셨죠. 네. 네, 이게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사로 접하면서 네. 이게 이분의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결론도 좀 그렇지만 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분이 당한 2차 피해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긴 네. 그때와 지금의 좀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다르죠. 네. 그래서 뭐 수사를 하는 경찰이 차라리 그 가해자랑 뭐 결혼을 할 생각은 없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 했다고 진짜로요? 하는데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재심이라는 게 원래는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네.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네.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경우라면 이걸 또 뒤집는 게
정당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7가지의 재심 이유를 정해놓고 재심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면 다시 재판을 하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경우에는요, 우선 재심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질지,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시 재판을 하겠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 앞에 확정됐던 유죄 판결이 결과적으로 다시 재판을 해서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인지 네.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번씩 이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네. 저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다만 이번 이 재심 청구 지금 56년 만에 하셨다는 거는 그렇죠. 네. 56년 동안 그 한이 네.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네. 56년 전에 멈춘 삶을 이제 다시 찾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셨던데. 많이 억울하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재심 청구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재조명하고 있잖아요. 네. 또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최말자 할머니의 수십 년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최말자 할머니의 케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방금 전에 두 번째 케이스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사건과 좀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였어요? 네네네. 그러면 더더욱 좀 재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아마 네. 정말 남한테 쉽게 얘기도 못하면서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을까. 네. 이분이 지금 올해 나이로 74살이라고 지금 네네.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 사실 그러면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와서 무슨 재심을 또 청구를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네. 그 56년이라는 삶 동안 얼마나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저희가 왜 최근 들어서 그 미투 운동이 한참 이렇게 일어났을 네네. 때도 많이들 하는 얘기가 왜 그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좀 세상이 달라졌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역시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증거겠죠. 네. 자,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네, 법원이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 네,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수십 년의 한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751번님께서 네. 어떤 이유든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대상에게 저항하고 상해를 입히는 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이 이러니까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근데 이 정당방위라는 것도 참 기준이 네, 어려운 것 같아서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 그래서 때문에 아까 네. 그 과잉방위다라고 네. 올려주신 분 계셨죠. 네네. 그 과잉방위라는 게 바로 방위를 하려고 한 거긴 하지만 정도가 지나쳤다. 네, 네. 그래서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예. 네. 네. 자,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정당방위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민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법이라는 건 늘 생각하지만 약자를 위해서 제대로 네.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혹시 법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언제라도 네, 샵 1057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주 변호사가 또 늘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법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되게 가까이 있고 사소한 일이든 네. 뭐 중요한 일이든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시거나 또 네. 실제로 겪고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네.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네. 이 시간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늘 문자도 보내주시고 좋은 의견 주고 계셔서 저희 네. 가기 전에 5296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준비를 해뒀고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앞에 멈춰